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로 삼성, 롯데, SK, 신한금융그룹 이런 10여 개의 대기업 CEO급 인사를 불러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명목은 이런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격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권력자의 건방진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왜냐, 전임 정권의 그런 파동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조차 기업인들과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따지고 신중하게 조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아니 이런 일을 허락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 권력이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국빈놀이 방문, 해외 방문에 관해서 따가운 시선이 있고, 더군다나 김정숙 여사는 그의 가까운 친구인 손혜원 의원 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서 CEO급 인사들을 10여 명을 청와대로 불렀다. 시청자 여러분, 역대 영부인들의 이 활동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전업주부 내조형. 두 번째는 보편적인 활동형, 예를 들자면 사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특별히 자신이 어떤 영역을 정해서 그 전문 영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전형적인 전업주부 내조용은 이승만 대통령의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김옥숙 여사, 김영삼 대통령의 손명순 여사, 이런 부인들입니다. 보편적인 활동형, 특히 사회 봉사 활동형은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경수 여사, 그리고 조금 유형은 다릅니다만은 이순자 여사, 이런 부인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 영역을 골라서 활동한 사람은 이희호 여사, 여성 인권 문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김윤옥 여사, 한식의 세계화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2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는 딱히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도 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슨 자신도 전문 영역을 하나 골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휴직, 출산 장려, 일단 이런 것을 잡은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CEO들과의 이런 대화에서 육아휴직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문 영역을 골라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희호 여사는 자신이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처음부터 이 한국 신세대 여성운동가의 대표적인 리더급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 사업은 4년 동안에 약 7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큼 효용을 거뒀는가, 한식 세계화 사업이 성공을 거뒀는가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영역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들, 이런 사람들도 특히 이 전문 영역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내조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여사 의료보험 계획에 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이 프랑클린 여사,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 이 엘리너는 특히 여성 인권, 그래서 나중에 유엔 대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존슨 대통령의 부인 마약 퇴치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비만 퇴치 활동, 이런 특별한 전문 영역을 골라서 활동을 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영역을 고르고 이러는 문제를 차원을 떠나서 김정숙 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 선거 때 종편에 출연한 어떤 평론가가 김정숙 여사가 너무 나댄다는 표현을 써서 나중에 이 방송에서 퇴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댄다, 설친다. 비판자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활동을 김정숙 여사가 많이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김정숙 여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 일반적인 내조형, 보편적인 봉사활동형, 보편적인 봉사활동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경수 여사였죠. 양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장관들 부인, 국책기관장들의 부인, 이런 사람들로 양지회를 만들어서 주로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활동, 또는 난민촌 지원 활동, 수해지역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했던 대표적인 보편적인 봉사활동 케이스가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떠나서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본인이 주제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설사 무슨 안다고 해도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해도 감추고 조심해야 될 국가 이념의 영역에 기어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념의 영역, 정치의 영역. 대통령 부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삼가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 이념과 정치. 김정숙 여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많은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버젓이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옆에 잘못된 영부인 놀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를 제가 꼽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친북 윤희상 띄우기. 자신이 무슨 이념 문제에 관해서 또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세습 독재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윤희상을 띄우고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부인이 무슨 베를린의 윤희상의 묘역에 가서 통영에서 가져간 동백나무를 헌목하고 존경의 염을 표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절대로 대통령 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국가 이념의 영역에 기어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 인도를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방문을 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 대통령 부인이 와달라는 초청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책임 있는 고위직 인사가 와주었으면 좋겠다. 인도의 허왕후 공원 축하 기념 이런 행사에. 그런데 그저 그렇다면 대통령이 관계 장관이나 아니면 중진 정치인 중에서 본인이 특사를 임명을 해서 축하 사절로 보내면 됩니다. 물론 대통령 전용기 이런 값비싼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교통수단 말고 그저 비행기의 1등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정 그렇게 인도에 단독으로 가고 싶었으면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 대신에 그 비싼 기름값 또는 경호원들, 대거 수행원들 이런 사람들 그저 조촐하게 팀을 꾸려서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었으면
인도에 가서 대우를 받고 또 본인이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타지마할 이런 것을 보고 싶었다면 아니 일반 비행기의 1등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석 1등석을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이 됐겠습니까? 세 번째, 야당 지도자와 악수 논란. 5.18 기념식 때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고 건너뛴 것. 그래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그리고 나서 6월 6일 현충일 때는 또다시 의식을 해서 악수를 하고 아니 대통령 부인이 야당 지도자를 포함한 특정 인사와 악수를 하느니 마느니가 왜 논란이 돼야 됩니까? 이런 논란을 왜 대통령 부인이 만들어야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무슨 제2의 대통령이나 또는 무슨 고위 정치인이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뭐라고? 일부러 야당 대표와 약수를 하지 않아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본인이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까? 네 번째,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지 않아도 국빈놀이 올해만 들어서 벌써 이 아홉 번째 나라, 이 9개 국가를 방문한 국빈놀이라는 비난이 점증하고 있고 또 손혜원, 본인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면서 가까운 친구 손회원이 일으킨 부동산 투기 또는 아버지 손용호 파문 이런 걸로 인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시선이 매우 따가운 이 시점에 자신이 뭐라고? 남편이 대통령이지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벼슬, 감투를 쳤다고. 청와대로 CEO급 기업인들 10여 명을 불러서 이런 난리 법석을 또 피웠습니다. 이념의 지대로 기어들어온 이상한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의 절반의 절반만 닮으십시오. 감사합니다.